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1일 정오를 막 넘어섰습니다. 어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를 차지해서 결선으로 갈 필요 없이 확정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은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이 컨벤션 효과가 아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후보 선출이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는 복잡한 사건들이 얽혔습니다. 즉 국민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졌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50.29%로 후보로 확정 발표는 되었는데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을 거부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선에서는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패배한 사람이 최종 후보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면서 축하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밤에 이의를 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선 불복을 선언한 셈이죠. 그 이유는 이 무효표 계산에 따른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오면서 이의 제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49.32%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효표로 처리한 것을 총 투표수에 포함시키면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9.32%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1, 2위 간의 양자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당 지도부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 당헌 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은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도부를 겨냥해서도 이의가 제기됐을 때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이재명, 이낙연 간의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효표 논란은 이겁니다. 바로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기 이전까지 득표한 것은 유효표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계산대로라면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에 미달하는 49.32%가 됩니다. 사퇴하기 이전에 정 전 총리, 김미 의원이 득표한 것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 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다.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이미 공표된 표까지 무효화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헌 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홍영표 의원은 어제 입장문에서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오는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정세균 두 사람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이번에 합산 비율 계산할 때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한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은 무효표지만은 사퇴하기 전에 두 사람에게 투표한 것은 표로서 유효표로서 이미 선포된 것이니까 그것은 무효로 만들 수가 없다. 그걸 포함시키면은 과반수에 미달하니까 이건 결선투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표가 무효표가 되려면은 그게 도장을 잘못 찍었든지 뭐가 이게 부정투표가 있었든지 이외에 두 사람에게 투표했던 표를 사표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건 물론 앞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편을 들고 있습니다. 불복하면은 뭐 군사 쿠데타가 날 수도 있다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또 당규가 있을 테니까, 관례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 처리돼야 될 텐데, 어찌되었든 컨벤션 효과는 날아가고 민주당 내분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흔쾌히 승복할 수 없는 이유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어제도 이게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그 수락이 연설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이낙연 전 대표는 양반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그러나 왜 수사를 빨리 하지 않느냐, 수사를 늦게 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외로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본인이 압승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재명을 겨냥하는 수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이낙연, 이재명 간의 이 간극은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사람이 이재명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직도 유동적인지, 이 자체가 지금 유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